3년 만에 또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본부 출입하는 조경진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이 확진받은 환자 앞에서도 뭐 소개는 해드렸는데 어때요,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 중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1, 2주 동안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주치의의 설명입니다. 네, 2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환자 접촉했던 분들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22명의 밀접 접촉자죠. 이 2m 안에 있었다거나 체액이나 타액을 교환한 경우들이 해당하는데 예. 자택 격리나 이제 시설 격리 중이고요. 이 밖에 이제 환자의 동선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환자들 440명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이 관할 보건소에서 이 잠복기 동안 정기적으로 5회 유선이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조 증상을 겪는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요. 그 3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엄청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반복이 되는 건 아닌지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5년 5월 20일에 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나서 12월 23일 이 복지부가 종식을 선언하기까지 7개월 동안에 환자가 186명이 발생하고 8명이 사망했는데요. 7개월이었군요. 네, 치사율이 20.4%에 달했고 이 격리 해제만 17,000명이었습니다. 네, 참. 그때하고 이번하고 보건당국의 대응이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2015년보다는 대응이 빠르고 그리고 빠르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네. 것에 대해서. 2015년 당시에는 이 바레인에 살다가 입국한 68살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업무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가 입국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증상이 심했어요. 고열이나 기침 등. 네.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입국하고 16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가족이나 의사, 다른 환자들에게도 노출이 됐던 거죠. 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리무진 택시를 타고 이 삼성서울병원으로 갔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이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갔다가 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노출된 사람이 적다는 것, 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동선이 이제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네, 3년 전과는 좀 다행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근데 왜 삼성 서울병원을 처음에 간 거며 또 거기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또 왜 이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건데 이 환자의 지인 중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있을 때부터 이 국제전화로 증상을 이제 상담하기도 했었는데 환자의 이 설사 등 증상으로 봤을 때 의료진은 장염 쪽을 의심을 했다고 해요. 아,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이 쿠웨이트에서 오는 등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선별격리실로 이제 옮겨서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했는데 네. 사실 삼성서울병원에는 메르스 환자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실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대 병원 등이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군요. 근데 이번에도 그 공항 검역소에서 뭐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혼자서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으니까 다행이었지. 아니고 뭐 다른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간다던가 그랬으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 휠체어를 요청해서 이제 택시 타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이 네. 가운데 이제 검역관을 만난 건데 검역관이 1대1 문답을 했을 때에는 나는 쿠웨이트에서 왔다. 열흘 전에 설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 거기서 고막 체온으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36.3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 기타 다른 증상이 없이 설사 증상만 있을 경우에 이 WHO나 이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서 검역에 통과시킨다. 그래서 네.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뭐 기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빈틈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바로 의심 환자를 좀 분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이 검역소의 한계라고도 보여지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꼼꼼하게 했을 때 환자가 굉장히 성의껏 답변을 하지만 이 검역소는 자발 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칫 이 자기가 말을 계속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면 공항에 오래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증상을 뭐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요. 뭐 그런 점은 뭐 인지상정으로도 좀 여겨지긴 한데 근데 이 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왔는데요.
쿠웨이트는 지난 2년 동안 메르스 환자가 없는 나라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가 업무차 출장을 가서 머물렀던 쿠웨이트가 보건당국이 이 지정한 메르스 비오염 지역입니다. 오염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이 해외에서 메르스 발생이 11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나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다, 네. 전부. 네. 그래서 지금 쿠웨이트에서 온 이 환자가 어떠한 경로로 어떤 이유로 메르스에 걸렸는지는 이 역학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3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다행이다라고 하더라도 보건당국은 종식 선언을 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